추미애가 작년에 4차례에 걸쳐서 광란의 학살 인사, 그 인사 칼춤을 췄죠. 그 가장 큰 희생양이라고 얘기될 수 있는 사람이 윤석열 총장의 최측근으로 알려졌던 한동훈 검사장이죠. 추미애가 작년 1월 3일에 법무부 장관에 취임했는데 취임한 지 닷새 만에요. 검사장급 인사, 간부 32명에 대한 학살 인사를 단행을 했는데 가장 대표적인 게 윤석열 총장이 오른팔 왼팔 얘기되던 한동훈 당시 대검 반부패 강력부장을 부산고검 차장검사로 좌천을 시켰고 또 울산 시장선거 청와대 개입 수사 지휘해왔던 박찬호 대검 공공수사부장을 제주지검장으로 유배를 보냈다 한 건데 그 박찬호 이제 제주지검장의 경우에는 그 이후 특별히 큰 뉴스는 없었습니다만 유독 그 한동훈 검사장은요 또 그 작년 4월 총선을 앞두고 권언유착이죠. MBC와 일부 정치인들이 총선용 그 기획으로 이른바 권언유착 한동훈 검사장과 채널의 이동재 전 기자 그래가지고 그 당시에 그게 문제가 돼서요 작년 6월에 직무배제가 돼버렸습니다. 직무배제가 되면서요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한직으로 또 밀려났습니다. 그러니까 1월에 부산으로 쫓겨나고 또 6월에는 아예 직무배제되고 수사를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검사가 수사를 못한다는 거는요 이건 거의 자기 생명을 사실상 가장 그 핵심적인 업무에서 배제된다는 거는 정말이지 검사로서는 큰 문제인데 그렇게 됐습니다. 그런데 어제 저녁 그 TV조선 뉴스는요 요번 이제 1월에 또 이제 검사 인사가 있습니다. 다음 달 2월 1일자로 평검사 인사를 예고를 했기 때문에 대개 그거보다 고위직인 검사장급 인사는 그 전에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래서 중하순경, 이달 중하순경으로 예상이 되는데 이때 한동훈 검사장을 지검장으로 일선 지검장으로 직무복귀 시키는 방안이 여권 수뇌부에서 아주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하는 이런 기사였습니다. 지금요 그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 사건 이거 이제 채널A 사건으로 이제 이름 바뀌어버렸는데 그 중앙지검에서 얼마나 오랫동안 한 반년 이상 수사를 했고요. 최근에 100페이지 정도에 이르는 수사 결과 보고서가 작성이 됐고 그 이성윤에게 올라갔다. 결론은 한동훈은 무혐의다. 한동훈 이렇게 기소할 만한 그런 혐의가 발견되지 않았다. 따라서 무혐의 처리해야 된다. 그랬는데 이성윤이 그거를 결재를 안 하고 뭉개고 뭐하고 그래서 왜 결재 안 해주자고 하니까 최근에는 중앙지검 2차장에게 그거를 내 대신 검토해봐라 검토 지시를 내렸다고 하는데 그 100페이지에 이르는 방대한 수사 기록을 보면요 그 한동훈 무혐의는 어떻게 검토한다고 해서 다시 되돌리거나 재수사하거나 그럴 가능성이 거의 없는 그래서 이성윤이 이걸 뭉개고 빼고 시간을 질질 끌고 있지만 한동훈 무혐의 확정은 거의 결정적으로 결정된 상태가 아닌가 보여지고 이건 또 추미애 리더십에도 아주 커다란 상처를 입게 되는 거죠. 추미애가 이걸 수사지휘를 했고요. 또 윤 총장 징계 사유로 삼았고 또 한동훈 검사장을 직무배제시키는 수사를 못하게 하는 이런 거였기 때문에 이게 이제 한동훈 무혐의가 초읽기에 들어갔기 때문에 그것에 기반해서 그렇다면은 한동훈을 일선 지검장으로 임명하는 방안이 여권 수뇌부에서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하면서요. 또 한 명의 이제 윤석열 총장의 측근이라고 윤석열이 대윤이면 소윤 작은 윤은 누구예요? 그 윤대진 사법연수원 부원장인데 이 윤대진 검사장도 고검장 승진 가능성이 지금 거론되고 있다. 다만 친형인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 그 사건 지금 수사 중인데 그게 깔끔하게 처리되는 것에 맞춰서 고검장 승진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다 하면서요. 이러한 그 여권 수뇌부의 분위기는 이제 신임 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그때 지명되고 나서 이렇게 얘기했죠. 문 대통령께서는 법무부와 검찰의 안정적 협조관계 이걸 강조했고, 검찰개혁은 그것을 통해서 이루어져야 한다, 뭐 이런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신현수 민정수석, 문재인 정부에서 첫 번째 검찰 출신 민정수석입니다. 이 두 사람, 새로운 법무장관과 민정수석이 지명이 되면서 이게 어느 정도는 예상됐던 게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이게 상당히 파격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낙연이 정초의 사면론을 제기했다가 어제 결국 그냥 깨갱하고, 이틀 만에 그냥 깨갱하고 퇴각을 했습니다. 걷어들였는데, 그러니까 이것과 유사하게 이 지금 검찰, 사실요, 검찰 내에서 윤석열 총장이 특수통이다 보니까 특수부가 아닌, 특수부 출신이 아닌 사람들은 윤석열 총장에 대해서 좀 깨름직하게 본 것도 사실입니다만, 오히려 추미애가 윤석열 때리기에 골몰하고 거기서 무리수를 남발하면서 윤석열 총장의 그 검찰대 입지를 오히려 더 강화시켜줬다. 이게 우리가 다 이제 알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요번에 이 1월 검찰 인사를 통해서 그 악화된 검찰 내의 그런 검심을 조금 어루만져주고, 그리고 윤석열과는 더 이상 뭐 하지 않고 나름대로 화합하고 뭐 해서 간다 하는 일종의 그런 유화책 차원에서 이번 1월 검찰 인사를 준비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한동훈 검사장하고 그때 또 좌천됐던 사람이 있어요. 그 검사장 그 밑에급, 그 차장검사급. 근데 그때 이제 대표적인 사람이 두 사람인데요. 그때 같이 좌천됐어요. 신봉수 평택지청장, 송경호 여주지청장. 이 지청장은 검사장 되기 전에, 그러니까 지금 차장검사급입니다. 근데 신봉수 평택지청장은 서울중앙지검 2차장 시절에 청와대 그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이거를 수사 지휘를 했고요. 또 송경호 여주지청장은요, 중앙지검 3차장으로 있으면서 조국 일가 그 비리 사건을 수사를 해가지고 추미애에게 미운털을 바뀌어서 각각 평택지청장과 여주지청장으로 밀려났는데, 요번에 이 두 사람이 검사장 승진 대상이죠. 그러니까 검사장으로 승진돼서 대검으로 오던가 아니면 일선 지검장이 되던가. 그러니까 한동훈 직무복귀와 더불어서 이 신봉수, 송경호 이 두 사람의 승진 및 재배치도 이제 관심거리다 하는 거고요. 반면에 이제 이성윤은 어떻게 될 것인가. 어제 TV조선에서는 이제 이성윤에 대한 인사조치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는데, 고검장급으로 승진할 가능성도 있다. 근데 지금 중앙지검장은요, 고검장이 아닙니다. 고검장이 아니고 그 밑에 지검장이에요. 그러면 이성윤을 고검장으로 승진다면 제가 생각하는 시나리오 중에 하나는 그 지방 고검장 있지 않습니까? 무슨 지금 고검이 뭐 대구에 있고 대전에 있고 뭐 광주에 있고, 그런데 예를 들면 뭐 광주 고검장 정도. 근데 이게 급은 높아져요. 지검장에도 고검장은 높아지는데, 예를 들면 서울중앙지검장과 광주 고검장의 검찰 내 끝발로 따지면 이게 비교가 안 되는 거죠. 서울중앙지검장은요, 직급상으로는 지검장이지만 사실상 검찰총장 다음에 영향력으로 보면 검찰 내 넘버2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성윤을 고검장을 올려주되 지방으로 싹 전보 조치하는 이런 것도 하나의 그 유화책 차원에서 검토가 되고 있는 것 같고, 더불어서 심재철 검찰국장, 그 다음 김관정 동부지검장, 이정수 남부지검장, 이 김관정과 이정수, 그 다음 이성윤, 요 세 사람이 전국지검장에서 윤석열 징계 딱 반대하는데 요 세 사람만 딱 빠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추미애 라인 그게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거에도 이제 관심이 모이고 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신현수 민정수석 역시 있잖아 말이에요. 검찰 인사는 법무부 장관이 제청하지만 인사권자는 누구예요? 대통령이에요. 근데 대통령의 그 인사권을 보좌하는 그 수석이 누굽니까? 민정수석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상 검찰 인사는 민정수석실에서 다 한다, 이런 얘기가 과거부터 있어 왔는데 이 문재인 정권의 검찰 개혁은 비검찰 주도로 이루어져야 된다는 게 이제까지의 확고부동한 원칙이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2011년에 그 자기 자서전 운명이란 걸 거기
책을 냈는데요. 거기서 이런 글을 써요. 김대중 정부도 중반으로 가면서부터는 역시 검찰을 관리하고 통제할 필요성을 절감했는지 고위 검찰 출신을 민정수석으로 임명하는 과거 체제로 되돌아가 버렸다. 그러니까 민정수석에 검찰 출신을 앉히는 게 과거로의 퇴행이다. 이게 이제 문재인의 확고한 인식이었습니다. 근데 이 신현수 신임 민정수석은요, 노무현 청와대에서 초대 민정수석이 누구예요? 그때 그 문재인 민정수석 아닙니까? 그런데 그 당시 문재인 민정수석실에 유일하게 검찰 출신 딱 한 명이 있었는데 그게 바로 요번에 신현수 신임 민정수석이고, 당시 문재인 민정수석 밑에서 사정비서관으로 일을 했고, 그리고 이제 대선 캠프 2012년 대선 캠프, 2017년 대선 캠프에서도 문재인 대선 캠프에서 법률 지원팀장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신현수 신임 민정수석이요, 문재인 정권 출범과 더불어서 뭐 법무장관 후보에도 오르고 민정수석 후보에도 오르고 다 올랐습니다. 근데 문재인이 신현수를 상당히 신임함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을 중용을 안 했던 거는 딱 한 가지입니다. 검찰 출신이다. 검찰 출신이기 때문에 이 문재인 정권이 이 법무부의 비검찰화, 청와대 민정수석실의 비검찰화, 이런 거를 나름대로 캐치프레이즈처럼 내걸었는데, 신현수 씨를 갖다 앉혀놓으면 거기 원칙이 훼손되는 것처럼 보일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이다. 근데 요번에는 그 원칙을 문재인 스스로 어기고 신현수를 기용을 했다라는 거는 뭐겠는가, 아주 현실론으로 돌아왔다라는 거죠. 신현수 신임 민정수석은요, 78학번, 윤석열 검찰총장이 79학번입니다. 서울법대. 그러니까 서울법대 1년 선후배 관계고요. 그러니까 윤석열 총장하고도 잘 아는 사이입니다. 근데 검찰 내에서도 인맥이 두터워요. 오랜 검찰 생활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검 2인자인 조남관 대검차장하고는 과거 국정원에서 함께 근무한 적이 있고요. 이성윤하고도 그 노무현 청와대에서 같이 근무한 그런 경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문재인 청와대 민정수석 이때까지 보면 조국은 이제 법학교수 출신이죠. 그 다음이 김조원, 그 강남 똘똘한 두채, 그 감사원 출신이죠. 요번에 4개월 만에 물러난 김종호 씨도 감사원 출신이죠. 검찰 출신 이제 처음으로 된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악화될 대로 악화된 검심을 이렇게 좀 다스려 보자 하는 거고요. 따라서 요번 인사에도요, 검찰청법 원래 제34조에 보면 어떻게 돼 있습니까? 검찰총장의 의견을 들어서 법무부 장관이 대통령에게 검사의 보직을 제청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사실상 추미애가 이걸 어기고 자기 멋대로 한 거 아닙니까? 윤석열 총장 의견 듣지도 않고. 그래서 이게 이제 그런 관계가 복원되지 않겠는가, 복원되지 않겠는가 하는 얘기가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저는 이제 이렇게 봅니다. 지난달 이제 31일 연말에 박범계가요, 자신의 인사청문회 그 청문 준비 그 사무실을 어디다 차렸죠? 서초동에 있는 서울 고검에 사무실을 차렸습니다. 보통은 법무부에 법무부 그 청사가 과천 정부 청사에 법무부가 있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이제까지 역대 법무장관 후보자들은 인사청문 준비를 했는데, 요번에 박범계 후보자는 아주 이례적으로 서초동에 그걸 차렸는데, 그 이유가 여의도에는 민심이 있고 서초동에는 법심이 있다. 그러니까 민심이 부응하되 이 법심 내에서도 이제 검심 아니겠습니까? 검심도 경청하겠다. 그런 차원에서 이게 한 거다. 그러니까 이게요, 지금 두 전직 대통령 사면론, 이제 이틀 만에 퇴각을 했습니다만, 이것도 이제 기존의 강공책으로는 더 이상 안 되니까 좀 유화책으로 정책 기조를 좀 변화시켜보자라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윤석열 검찰에 대해서도 오늘 이제 어제 TV조선 뉴스라든가 이게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게 그 같은 맥락인 것 같습니다. 강공책으로는 도저히 이제 한계가 드러났으니 그렇게 하면 할수록 자기들 마이너스가 더 커지니까 이제 좀 유화책으로 돌아서자. 그래서 요번에 박범계 법무장관, 신현수 민정수석이라는 게 바로 그거 아니겠는가. 문재인이 자기 자서전에서 썼던 그 청와대 민정수석이 검찰 출신을 앉혀놓는 건 과거의 퇴행이다. 본인이 그렇게 비판하고 본인이 뒤집을 정도였다면 굉장히
이 위기의식을 아주 엄중한 상황인식을 하고 있다 하는 거고요. 여하튼 그 윤석열 총장 징계 이제 행정법원에서 그게 이제 기각이 됐죠. 징계 철회가 되면서 문재인이 불평과 혼란을 초래하게 돼서 인사권자로서 사과 말씀드린다. 대국민 상합까지 한 거 아닙니까? 그 이후에 이제 이 진정한 이들이 이제 검찰개혁 시즌2 뭐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어떤 모습인지는 이제 1월 이제 검찰 고위급 인사를 통해서 확인이 될 텐데 지금까지 나오는 것은 이런 것이다. 그런데 재밌는 것은 뭐냐 하면요. 이렇게 되면요, 또 두 전직 대통령 사면론과 비슷하게요, 엄청난 또 그 친문 내에 엄청난 반발이 일어날 것입니다. 지금 열린민주당의 황희석 있잖아요, 최강욱하고. 황희석이 지금 어제 그 저녁 TV조선 보도를 접하고 나서 이런 반응을 보였다고 합니다. 그 여권 스냅을 하는데 그 여권 스냅가 누군지 실명을 까놓고 저기 하기 바란다, 떠들기 바란다 하면서 이거는 한동훈을 뭐 지검장으로 복귀시키는 것은 검찰개혁에 재를 뿌리는 행위다. 이런 꼴 보려고 이제껏 2명의 장관을 희생시켰는가 하고 굉장히 그 흥분을 했습니다. 어제 그래서 TV조선 그 기사가 가짜 뉴스라고 생각하고 싶지만 혹여 사실이라면 누군지 그렇게 발설한 그런 거를 검토하는 사람 누군지 그 면상을 꼭 보고 싶다. 면상 보는 것으로 그치지는 않을 것이지만 말이다. 하고 극도의 아주 반발심, 불쾌감을 나타냈는데 이것 또한 이낙연이 1월 1일 써 올린 그 두 전직 대통령 사면론 비슷하게 이게 이제 현실화되면 될수록 말이죠. 여권 내부에, 여권 분열에, 그러니까 친문 일색에서 이제 강경론자와 유화론자 이렇게 이제 이색으로 이제 분열되고 있다라는 거 아닙니까? 그거를 또 부채질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